6월 8일 날 아주 보수적 계산도 6월 8일 이전에 선거가 불가능합니다. 제3국가 했을 때. 그러니까 6월 3일에는 피선거가 있어. 그러니까 당선 부여가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이 사건이 유죄가 선고돼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선거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을 무효가 되는데 이 사건은 당해 선거가 아니라 20대 선거다. 그래서 당선 부여는 안 된다.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은 공무 단임권이 제한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야. 6월 3일 전에 2심이 확정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절대 불가능. 불가능한 사안이죠. 예. 그게 이제 27일이라고 하는 항소 이유서 제출하는 기간하고 공소 제기할 기간 7일 플러스 20일 있잖아요. 27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6월 3일로부터 역산해 보면 그 5월 7일인가 8일 날 네. 선거가 돼야. 선거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연휴 끝나는 날 선거가 돼야 돼요. 저도 6월 7일 전에 선거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모든 걸 하루 만에 다 한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하더라도. 예. 그 대법원에서 이걸 알아요. 이렇게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한 이유는 그것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똥을 던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는 것을 그 국민들한테 그 보여줌으로써 그 대선판에 대법원이 뛰어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안 됩니다 하고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극우 보수가 할 그렇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어제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막 주장하던데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이게 결계가 아니냐 이런 거 하나 지금 진짜 뭐를 던지는 범죄자인데 뽑아서 되겠냐 이런 그런 주장을 하게. 최후의 어떤 수단으로 봐야 되겠죠. 발악. 대법원은 지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면 어제 확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어제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런 시나리오였던 거죠. 2심이 유죄였으면 진짜로 이재명을 그렇죠. 대선 직전에 날리려고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항소심이 지난번에 무죄가 그러니까요. 나서 이 굉장히 구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3명의 고법 판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무죄 판결문을 써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독립투사. 아니, 그 판결문이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판결문이 그러니까요. 맞고 사실 인정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만에 이렇게 결정한다고 했을 때 아예 형식적으로 이게 법리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상고하니까 비교하려는 줄 그 알았어요.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간단히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문제를 건드렸죠. 어제 이제 판결문이 87쪽이더라고요. 쭉 저녁에 밤늦게까지 봤는데 보통 이제 다수 의견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네. 반대 의견이 작은 분량을 네. 차지하는데 어제 판결문은 이례적으로 다수 의견이 38쪽, 반대 의견이 49쪽이에요. 그래서 이윤구, 오경미 두 대법관이 이러면 안 된다고. 거의 독립운동 수준으로 네. 정치 판결에 대해서 결사항전한 맞습니다. 그런 판결입니다. 법치주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진짜. 그 판결문을 쭉 보면 얼마나 절절하게 두 대법관이 네.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건 완전히 사법부의 사망 선고다. 이런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훼손한 거라고. 예. 거의 대법원 판결문에 나올 수 없는 매우 그 강도 높은 단어를 써가지고 비판했어요. 저는 어제 법원 판사 출신 예. 그 친구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한테. 그러니까요. 저도 보수 성향의 네. 법조인들한테도 들었는데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제 친구 중에 또 다른 판사 현직 판사는 진짜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야 니네 법관들 내가 꼴 보기 싫다. 나 너도 안 본다 이래가지고 어제 카톡으로 그 절연당했다는. 빤스를 벗었다니까 네. 진짜.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판사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냥 이제 이거 고법 어떻게 되냐 했더니 5월에 그냥 재판 뭐 한 번 하겠지. 그게 끝이에요. 한번 하겠지. 그러니까 5월에 6월 3일까지 확정 안 됩니다. 절대. 네.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격으로 당선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 재판을 계속 불리려고 하지 않을까. 대법이. 그렇죠. 지금 정도로 미친 정도면은 그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더라도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이 안 되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입법을 하자고 하던데. 입법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안을 내서 예. 그걸 준비했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은 6월 7일이나 8일 선고될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취임을 6월 4일에 하지 않습니까? 6월 4일 날 발의하면 안 돼요. 6월 4일 바로 해야죠. 그죠. 예. 이거를 검찰로 하여금 공소 취소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되어서 네. 법무 차관이 그것을 그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대해서 위법한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검찰 차원에서 그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재판에서 정영학의 위법한 증거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지휘를 하건 말건에 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 취소는 당연히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막 논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 그때? 넣을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이제 근데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없는 게 명확한데 지금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할 것 같으니 할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입법으로. 예, 입법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걸 입법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러한 희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네. 헌법 84조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졌어요. 네, 형사 그런데 이 법조. 판결에 비춰보면은 당연히 조희대 사법부는 할 것 같아요.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렇죠. 게 당연하고 거기에서 우리도 대비는 이제 입법적 조치. 일단 급한 것은 이제 재판을 중단시켜 놓은 것이니까 네. 입법을 해가지고 재판 중단됐다는 다 해놔야 그건 되고요. 국회 권한이니까. 네, 네. 국회 권한이고 공소 취소 부분은 이제 지금 기소가 정치 기소다, 조작 기소다 이걸 먼저 검찰 내부에서 네.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를 필요하면 그것은 감찰관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찰관 두 자리가 비어 있어요.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관이. 네.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알박기를 하려고 지금 감찰관 공모를 해놨어요. 아하. 그래서 자기들 사람으로 감찰관을 세워놓으면 이 감찰관은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박아놓으려고 알박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박기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력하게 못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검찰청법에 따르면 사실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감찰부장이나 감찰관도 사실 검사의 그 그렇지. 조직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부장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이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한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명이 어거지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인 행위예요. 혹시나 공모에 응하고자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건 다 헛짓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파기환송에 찬성한 10명을 보니까 다 윤석열 임명이에요. 2명은 반대한 2명은 이제 문재인 임명이고 윤석열 임명인데 그 10명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선을 넘었잖아요. 네. 지금 대법관 증언은 네. 계속 요청이 원래 이슈였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이 대법관 10명이 직위현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 대법관 10명들이.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도 국민들이 이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할 거라는 기대를 지금 못하게 됐거든요. 이제 못하죠. 이제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대법관을 증언해서 사건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 권위 떨린다고 안 하고 대법관들이 굉장히 관료화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 대법관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을 정확히 뽑을 해야 되는데. 때부터. 근데 재청권자가 대법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 나중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법부가 개혁화 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정의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틀에서는 직업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배심원 제도가 우리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이 있지만은 그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배심원이거든요. 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지금 대법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 법조, 엘리트가 문제예요. 네, 맞아요. 보수 엘리트 법조들은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법조 사회가 소수의 보수 엘리트화 되지 않도록 숫자를 많이 누르고 어떤 들어가는 문을 어떤 채용 과정이라든지 입직의 경로를 우리는 많이 다양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보면은 큰 손에 보수 법조가 디자이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승태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곤란한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재명 2심 선고 후에 탄핵이 늦게 인용되는 것부터 빌드업이 된 겁니다. 맞아요. 지금 탄핵이 진즉 선고가 되지 않고 질질 끌었던 것이 그게 공을 넘겨받은 겁니다. 대법원이. 그렇죠.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죠. 스케줄이 연속이었죠. 연동이 된 겁니다. 이게 탄핵이 빨리 인용이 되고 선고됐다면은 이런 작품이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탄핵이 늦게 되고 이걸 공을 이어받고 그 중간에 토스를 누가 했습니까? 직연이라도 한번 또 공을 띄우고 네. 이런 모든 시스템이 누구예요? 주체가 검은 디자이너가 있는데 검은 디자인에 속한 집단이 보수 엘리트 법전이라 이것이죠. 네. 자기들이 대한민국 법조를 정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다음 대통령도 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느꼈습니다. 수록은 네. 대법관이 100명 이상이에요. 예, 100만. 네, 100명을 하더라도 이 네. 특정 학교 출신의 아, 그럼 안 돼요. 이런 그 골고루 구조로는 섞이게. 안 되고 다양화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직역에서 대법관이 와서 이 재판을 하도록 해야 되는. 숫자를 늘려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몇 명을 할 거냐가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 국면이다.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만 채우면 안 된다. 맞습니다. 아니, 재청권을 없애야 돼요. 어쨌든 서울 네. 법대 출신을 꽉 채우는 거 이거 안 돼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장 재청권을 없애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 전남대 같이 지방대도 좀 넣고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사건 해결을 위해서 말이 안 대폭 되는 늘려야 소리가 아니구나 이게. 네. 다른 나라에서 하구나. 대법부가 대법관 늘리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고 고법의 상고부 한다고 하면서 사법농단이 벌어졌거든요. 양승태가. 그걸 거래하다가 그걸 벌어진 거래하다가 그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대법관이 필요해요. 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법관들의 뒤를 열심히 캔 것 같아요. 네.
그때 판사 사찰 문건을 그러니까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번 사건하고 연결돼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그 판사들에 대한 인사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고 판사들에 대한 이 인사자료를 활용했는지 어떤 압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판사 동일체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판사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법관이 사실은 이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법관들의 이 권위가 그 가고 싶은 곳 대법관으로 헌법재판관보다 그런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보다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대법원. 헌법재판소 9명, 대법관은 100명.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완전 존중의 멋있다. 기초는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치하는 거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제 전제인데 어제는 완전히 한복판에 뛰어들은 사건이거든요. 대법관들이 국민의힘 의원처럼 움직인 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법부를 오냐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 방자진 거예요. 예. 전체는 아니고 그 현직 판사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었다고 야 저거 왜 저래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제가 여러 좀 취재해 본 결과는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네, 이해할 수 윤석열 없습니다. 검찰 당시에 검사들이 밖에 나가서 검사라고 하면 부끄러웠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금 법원이 판사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제2의 사법농단입니다. 건진법사 이거 진심인가 아닌가 검찰의 수사 어떻게 보세요? 제가 왜 조금만 반란을 표현하냐면은 건진법사도 게이트라고 하지만 그건 쪽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나 내라는 큰 문인데 지금 서자들이 뭔가 정치 지형이 변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 정권에 뭔가 좀 영수증을 내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남부지검장은 사실은 네. 친윤이에요. 네, 그 사람- 이창수 중앙지검장보다 훨씬 더 전부터 친윤이에요. 이창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변인 좀 하고 그래서 그 후에 뭐 발탁 조금 됐는데 특수가 다 물러가고 쓸 사람 없으니까 이창수가 전주지검장 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지금 남부지검장은 이전부터 그 운명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형사 3부장을 했고 그 당시 1부장이 시무정이에요.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윤석열 김건희를 정조준해서 피의자로 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삼부 토건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빨리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직접 관련성이 농후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진법사를 그러니까 알 수도 청탁금지법으로 있다고. 네. 그 김건희 처벌 규정도 없는 청탁금지법으로 수사하면서 사절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은 그냥 나중에 특검 면피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친윤 검찰들의 지금 그 적자와 서자들이 중에서 나중에 면피용으로 각자 도생 살아남기 위한 그래도 문은 열린 거 다음에 아닙니까? 영수증을 좀 끊어주는 영수증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왜냐하면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과 직접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ODA 관련해 가지고 청탁성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진다면은 할 수 있다고. 이제 신흥석 남부검사장이 이제 친윤으로 분리되는데 네. 아주 그러니까 좀 친윤의 서자 말씀 잘 서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신흥석 검사장은 아마 다음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지금 포석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지가 얼마나 센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범죄 혐의가 농후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즉시항고권의 포기를 통해서 처음에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데도 안 했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이라도 해라 석방된 했는데 안 후에 했고. 지금이라도 해라 그래서 직권남용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위법하죠. 당연히 탄핵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지금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후보 부채에 대한 지적도 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가 싫어하고 보수적인 법관들이 이것을 지탱해 준다고 해서 대통령 그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 인단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